자, 여러분, 물권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법은 우리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다시피 비중이 한 문제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쵸? 747이었죠? 7472. 민법 총칙 7개, 물권법 4개, 채권법 7개, 가족법 2개. 근데 이건 작년 기준 비율입니다. 올해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는데, 대충 그런 비중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총칙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약하고요. 네, 그러네요. 자, 일단 양은 또 적진 않죠. 네, 물권법도 적진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래는 기본서를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보면 총칙보다 물권법이 한 배 이상 두껍죠. 기본 이 시리즈로, 민법 시리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교과서 말입니다. 보면은 두께는 원래 물권법이 총칙의 거의 뭐 한 1.8 내지 2배 정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여러분 시험에는 비중은 그와 반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최대한 또 어떻게 압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문제 선별을 잘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시간도 좀 아낄 겸.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244페이지로 들어가시죠. 물권적 청권 2번 문제. 자, 물권적 청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하면 일단은 뭐 줄여서 그냥 물청 그럴까요? 물권적 청권하면 일단 점유권에 기한 물청도 있고 본권. 자,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본권 중에서 이제 소유권과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조금 기본적인 사항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이것은 이제 점유 보호 청권이라고 하죠. 점유물 반환 청권, 방해 제거 청권, 방해 예방 청권, 점유 보호 청권, 보호 청권이라고 표현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고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있는데, 여기서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근데 소멸시효, 방금 끝난 소멸시효의 적용 유무와 관련해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은 이것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에 걸립니까? 제척기간에 걸리죠. 제척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문제 푸는 과정에서 다 나올 겁니다. 제척기간에 해당되고,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 같은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소유권과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인데요. 이건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 학설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모두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견해와 모두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 또는 학설이 3설, 1설, 2설, 3설, 3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데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견해 대립이 이렇게 심각하죠. 그러면 판례는 방금 제가 마지막에 표현했던 뭐 3설이랄까요? 그것에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고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시효에 걸린다. 이것이 자, 판례의 태도. 우리 판례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판례의 태도.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맛만 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2번 시작합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데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1년의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내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이다. 자, 우리 아까 그 출소기간에 대해서 암기했었죠? 어떻게 됐었죠? 채점상 그랬습니다. 채점상. 채권자 취소권. 네, 채권자 취소권. 네, 점유보호청권. 방금 점유보호청권. 상속회복청권 했으니까 1번 맞습니다. 출소기간. 점유보호청권이니까 1번 지문이. 2번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는 때 상대방은 법률 행위의 무효를 항변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 여러분 왜
이 내용이죠. 갑하고 내연관계. 뭐 우리 총칙 때 나왔던 첩계약. 그러니까 첩계약을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다. 자, 증여. 이렇게 이제 등기가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가 됐다. 근데 이것이 무효니까. 자, 이 증여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 말소. 네?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 불법 원인 급여였습니다. 불법을 원인으로 제공된 급부는 돌려받지 못한다. 돌려받지 못한다. 이미 설명드렸고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 근데 갑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근데 과거에 채권법 가면 이제 이 판례가 다시 나오겠지만 부당이득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갑은 을에 대하여 불법을 원인으로 제공된 급부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법 원인급여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과거의 대법원 판례였죠. 물권적 청구는 가능하다. 근데 그 뒤에 판례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물권적 청구도 행사 못한다 했어요. 갑이 을에 대해 물권적 청구도 행사하지 못한다. 결국은 을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한다면 상대방은 누구니까? 을이죠. 을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항변호서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설령 토지의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기를 맞춰주기 전에는 여전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이므로 매도인은 그 토지 위에 매수인의 신축 건물 취득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 거 아니? 이런 모습이죠. 갑이 을에 대해서 토지를 인도를 했다. 매도를 했다. 매매. 근데 아직까지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어. 소유권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고요. 이제 을 앞으로 토지에 인도를 했고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이 을의 토지에 자,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병한테 팔았네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가 얘한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소유물 반환 청구. 응? 물권적 청구. 이제 물권적 청구 좀 줄여서 물청 이렇게 쓰겠습니다. 쓴다고 했죠.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지문이 길어서. 자, 그림 한 번만 잠깐 보세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매매 계약했고 을한테 팔았고요. 등기는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등기가 된 갑이 소유자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거 매매는 법률행위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됐으니까 아직 갑이 소유자거든요. 근데 을은 이제 이 토지를 사가지고 등기는 아직 못 받았지만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이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아직 내 땅이단 말이지. 내 땅에 왜 네 건물이 있느냐. 이거 침탈 아니야. 빨리 건물 철거해. 물권적 청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거 가능하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침탈이 아니거든. 침탈. 이건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목적물을 토지를 인도한 것이고 매매 계약했고 계약에 따라서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토지를 인도를 했고 을이 갑의 토지를 침탈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적 청구의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 청구 중에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이 이루어졌을 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을 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는 아직 침탈이나 방해가 있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할 염려가 있을 때, 그렇죠? 이럴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3번 지문이 틀리고 정답인데 왜 틀리냐면요. 보세요. 마지막에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침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3번. 한번, 이제 물권법 막 시작이니까 그 지문이 너무 길어서, 예,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읽고 가겠습니다. 설령 토지의, 3번 지문 한 번만 더. 설령 토지의 매수인, 자, 칠판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마쳐주기 전에는 여전히 토지에 관한 소유자 임무로까지는 이상이 없죠. 매도인 갑은 그 토지 위에 매수인 을의 신축 건물을 취득한 자 병, 칠판의 병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다. 침탈 아니다. 4번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 명의를 상대로 그 등기 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자가 그 후에 그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지문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그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245페이지 오른쪽 3번 문제. 물권의 효력에서 방해 배제 청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건물 소유를 통하여 갑 소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자, 이게 이제 침탈이죠. 을이 갑 토지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점유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 을이 자 이렇게 불법으로 이 토지를 침탈해서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갑은요 을에 대하여 을입니다. 을에 대해서 철거는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철거는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퇴거를 요구하지는 못해요. 퇴거를 요구하지는 못한다. 이 건물에서 나가라. 왜? 건물 자체는 누구 거니까? 을의 것이니까. 건물 자체는 을 소유니까. 비록 을이 근거 없이 무단으로 갑의 토지를 무단으로 예? 건물을 지었지만은 일단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우리 민법상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건물 소유자는 을이니까. 그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지는 못한다. 근데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 엎어치나 매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실익이 있느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네,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보세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후 그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뿐만 아니라 갑도 병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어때요? 자, 지금, 갑이, 저 그림 여기다 할게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자, 누구 앞으로? 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 이렇게 됐고, 설정해 준 후 그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웃사람이라죠. 이웃사람 병이 불법 점유. 네, 침탈. 내지 방해를 하고 있다. 언제 방해 배제 청구, 방해 배제 내지 방해 제거 청구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냥 침탈 유예 방법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침탈이든 침탈 유예 방법으로 방해를 하고 있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출제 취지는 다른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갑도 병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무엇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방해 같은 침탈이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죠. 을도 병에 대해서, 을은 뭡니까? 지상권자도 이거 보십시오. 제한 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있거든요. 지상권자에게도 3개의 물권적 청구는 인정됩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방 청구. 물론 3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는 인정 안 되는 자가 있긴 해요. 지역권자와 저당권자에게는 반환 청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상권자도 당연히 이 병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에 기해서? 지상권에 기해서. 지상권. 그렇죠? 그러니까 2번도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잘 보세요. 갑이 자신 소유 A 건물을 을에 사기 위해서 그에게 인도해 주었다. 자, 일단 설명부터 하고 그림부터 먼저 보고 지문 읽겠습니다. 갑이 자 을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건물을 사기를 당하여 을한테 인도를 했답니다. 자,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돼. 이건 사기당해가지고 사기당해서 건물 인도했는데 왜 물권적 청권 행사가 안 됩니까?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은 자,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했었죠. 사기의 성립 요건은 뭡니까? 자, 을의 기망 행위에서 갑이 착오에 빠지고 그로 인해서 이사표시를 했다. 결국은 비록 사기를 당했지만 팔아야 되겠다는 의사가 형성되게 된 과정에 비록 하자가 있었지만 사기에 의한 물건의 인도는 자발적 인도입니다. 뭐가 아니란 것이다. 침탈이 아니란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침탈이 아니다. 아까도 비슷한 사례 나왔었죠. 침탈이 아니란 거. 이 그림. 첫 번째, 설명. 이 그림. 이것도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권의 요건이 아니란 거예요. 침탈 내지 방해가 아니거든요. 자꾸 침탈만 해서 제가 하는데 침탈 내지 방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 요건이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라고, 여러분. 저보고. 그럼 어떡하라고. 반문하시면 어떡하긴 어떡해. 총칙에서 공부한 대로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민법 제110조 사기를 위해서 뭐 행사하고 취소권 행사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법적 효과는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렇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모습은 원물이 있으면 원물 반환.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는 가액 반환.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결국은 갑이 회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맞는데 어떤 권리 행사로서 돌려받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죠. 물권적 청권이냐 부당이득 반환 청권이냐. 됐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지문 다시 읽겠습니다. 자, 갑이 자신의 소유 A 건물을 을의 사기에 의해서 그에게 인도해 주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점유 침탈로 인한 점유 회수 청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땡. 틀렸습니다. 자, 물권적 청권 요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보호 청권은 이제 점유권 가면 다시 나오겠지만 점유보호 청권은 특별한 규정이 또 하나 있죠. 예? 특별한 규정 어떤 규정이 있다고요? 자, A의 자전거를 B가 침탈해서 A의 자전거를 B가 침탈해서 C에게 팔았다. C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는 자전거 소유자인데 이 자전거 침탈해갖고 이쪽으로 팔았습니다. 물론 A는 C를 상대로 해서 현재의 침탈이 자기 지배하에 있는 이제 C를 상대로 해서 두 가지 권리가 발생되겠죠. 뭡니까?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 반환 청권도 행사할 수 있겠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권도 행사할 수 있겠죠. 점유권에 대해서 다시 하자고요. 그런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권은 아무 제한이 없죠. 이건 제척기간도 없고 아까 얘기했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은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니까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데 문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권, 점유물 반환 청권은요. 이것은 제척기간도 있고 뭣도 있다고요? 어떤 특별한 제한도 있느냐면 만약에 C가 B로부터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다.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다. 그러니까 매매에 의해서 이렇게 믿고 샀단 말이야. 선의의 특별승계이다. 그러면 A는 C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 청권 행사 못합니다. 어떤 근거로? 민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죠? 네, 자, 약간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만약에, 얘가, 그럼 악이다. 그럼 악이면 점유물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겠죠. 돌려받을 수 있겠죠. 점유물 반환 청권으로 구제받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침탈된 날부터 1년 경과돼 버리면, 이때는 C가 악이라도 제척기간이 또 걸려버리잖아.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점유물 반환 청권은요. 점유물 반환 청권은 제척기간도 있고 침탈된 날부터 1년 내라는 제한도 있고요. 어떤 제한도 있냐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 제한도 있어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물 반환 청권은 아무 제한이 없죠.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4번을 지금 설명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침탈자로부터 선의의 제3자가 특별승계한 때는 그림 보이시죠? 특별승계한 때는 특별승계는 뭡니까? 그냥 매매에 의해서 취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특별승계, 다른 말로 특정승계. 여러분 잘 아시는 특정승계 같은 개념. 예? 반대말은 포괄승계. 포괄승계는 비상속인, 상속인. 예? 예, 그런 경우가 아니 포괄승계가 아니라 특별승계. 예, 한때는 점유자는 그 특별승계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관한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맞죠? 그럼 뭐 할 수 있냐? 이거 해야 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로서 구제받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면 얘만 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점유에 관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이건 서로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이시에 제기할 수 있고, 어느 하나의 소에 패소하면 다른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아마 거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밑에 보시면은 판례 부분, 자, 해설 부분 밑줄 한번 치고 가시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 중간에 사기의 의사표시에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 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점유 회수의 소권이 무슨 소리예요? 예? 점유보호 청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청 그건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 이건요. 그거 안 된다. 물권적 청권은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묶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247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의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아서 참 이 설명이 좀 시간이 그래도 그죠? 소요됐죠. 이게 소요되니까 한 문제 한 문제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물권법이 또 그렇잖아요. 그죠? 총칙도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 쉽게 넘어갈 부분은 없네요. 법원 행시 문제가 참으로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죠. 지문도 길고 물론 여러분 시험도 만만치 않지만 사무관 승진도 만만치 않지만 특히 법원 행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문도 길고. 자, 1번 지문 보겠습니다. 합유 지분권자가 합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 지분권자들에게 균분하여 귀속되므로 합유 지분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문이 길어도 사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지분의 포기, 권리 포기 이 지분의 포기라는 것은 결국 뭐냐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권리 포기라는 것이 이게 법률 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이게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입니다. 이게 법률 행위.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느냐? 반문하시겠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우리가 법률행위 민법 총칙에서 제가 법률행위의 분류 중에 가장 중요한 분류가 뭘까요? 예? 법률행위 분류 중에 가장 중요한 분류가 의사표시에 따른 분류입니다. 근데 그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른 분류인데 그게는 단독행위라는 것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와 합동행위라는 법률행위로 나누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분류거든요. 이 분류 말고도 이제 뭐 생전행위냐, 사후행위냐, 뭐 유상행위냐, 무상행위냐, 출연행위냐, 비출연행위냐, 법률행위 분류는 그 각도에 따라서, 모습에 따라서 많은 분류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는 시험이 중요하니까 시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초점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분류가 뭐냐면 의사표시에 따른 분류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그래서 줄여서 상이단 이렇게 할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그렇죠? 이게 원래 총칙에서 한번 설명이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한번 비슷하게 표현을 한번 이 일부분만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칠판이 지금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이쪽으로 올라가서 기억나십니까? 동, 철, 상, 추, 해, 해취. 응? 자, 해, 해취 불러보시죠. 이건 뭐예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해지, 해제, 취소 이런 것 상대방 있는 단독. 그럼 여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권, 재, 유. 예? 여기 권이 뭐냐? 권리의 포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뿌리부터 온 겁니다.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유언.
이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정의 상대방을 두지 않은 의사표시. 응?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의 법률행위다 이 말이에요. 법률행위다.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나아가서 뭐가 필요하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권리의 포기는 언제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총칙대 기한이익 포기 있죠? 기한이익 포기 있죠? 기한이익 포기 아니 채무자가 5개월 기한으로 5개월 기한으로 돈을 빌렸다가 석 달 만에 갚는다. 그러면 나머지 2달간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이건 누가 누구한테 하는 포기예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하는 포기지. 그 다음에 시효이익 포기. 여러분 앞 시간에 했던 시효이익 포기, 소멸시효, 완성이익을 포기하는 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대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포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물권 포기. 제한물권 포기. 제한물권 포기가 뭐예요? 제한물권 포기. 뭡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하는 것,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포기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포기예요? 설정자에 대한 포기지. 그러니까 상대방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는 모두 상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예외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의 권리의 포기에 해당이 된다. 됐습니까? 요거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에서 이렇게 간 거 있죠. 정리해 주시고 권리의 포기는 원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이러이러한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방금 여러분 공유자 이것 때문에 공유자 관계에서 여러 사람이 한 필지 토지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 가월병. 그런데 그 중에 병이란 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다. 여러분 이 나중에 나오지만 지분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공유 관계에서 지분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공유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자기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지분의 탄력성이라 그랬지. 탄력성. 만약에 3분의 1씩 갖고 있는데 병이 지분 포기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의 지분은 갑과 을한테 반반씩 귀속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 있어 없어요? 있냐 없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 있고 이건 결국 상대방이 있든 없든 떠나서 법률행위다, 법률의 규정이다. 물권 변동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냐. 이건 묻는 거야. 뭐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 그러니까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한다는 거야. 와, 참 설명 한참 돌아왔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몇 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수로 계약인 법률행위는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15개 계약 있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증여, 현상광고, 여행계약까지 포함해서 15개. 합동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자, 합동행위.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로 다시 좀 돌아오시죠. 문제 돌아오면 지금 1번 문제 보고 있었죠. 247페이지. 자, 1번. 합유 지분권자가 합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 지분권자들에게 규문하여 귀속되므로 합유 지분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틀렸어요. 자, 공유 지분 포기도 법률행위지만 합유 지분의 포기도 법률행위입니다. 지분의 포기라는 것은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어? 이제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고 이제 X 뭐 물권 변동이 뭐 이루어진다는 식인데 X. 자, 됐고 2번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한 경우 그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원시 취득자가 됩니다. 아니 겨우 건물의 뼈대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건물을 갑으로부터 을이 인수해 갖고요. 을이 이제 나머지 비용 들여갖고 건물을 지었다. 누가 원시 취득자냐? 을이다. 당연한 얘기죠. 네, 그 다음 3번.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약에 의해서
달리 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이건 이제 도급계약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4번 포괄적 유증 이렇게 나오면 이건 상속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민법 187조가 뭐요? 187조가 뭐예요? 상속, 공용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다. 그거죠. 그래서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 어렵죠. 그 다음에 5번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 소유자로 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가 갑의 땅을 매수를 해서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줬어요. 그리고 그 지상에 이제 자기가 건물 짓는 겁니다. 건축업자가. 그러면서 나머지 매매대금 담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계약금은 줬으니까 중도금 잔금 아직 안 줬잖아. 그러니까 건축허가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한다고요? 원래 대지 소유자. 이건 뭐냐면 그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 목적이에요. 이렇게 해준 것은 허가 명의를 대지 소유자로 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대금 채무의 담보 목적이에요. 자, 이런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건축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원시적으로 귀속하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등기청권 1번 한번 보시죠. 대금을 완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그럼 앞 시간에 그 등기청권의 소멸시효 적용 유무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 좀 연상하세요. 네? 그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자, 가장 옳은 것을 하고 물었는데요. 1번 보시죠. 1번.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은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지금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뭐 부동산 토지냐 건물이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뭐 토지로 예를 들자고 이 땅을 팔았다. 팔고 대금 완납 받았고 갑이. 근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는 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이건 당연히 자발적인 인도죠. 침탈이 아니죠.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대금 다 주고 샀죠. 등기만 안 됐다 뿐이지. 그 다음에 2번.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돼. 자, 을로부터 다시 병으로 넘어갔다. 갑은 병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안 돼. 자꾸 반복하지만 침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나. 자, 아까 그 그림 연상하고 있죠? 이러한 법리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가 유효기간 경과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데 이 또한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자 간 명의신탁이 뭡니까? 3자 간 명의신탁. 자, 여기 잠깐 좀 지우고요. 3자 간 명의신탁. 자, 병이 매도인. 자, 갑이 매수인. 매수인이면서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있게 되죠. 응? 명의신탁 약정. 신탁 약정. 얘가 그럼 뭡니까? 얘가 명신이 명의신탁자고 얘가 뭡니까? 명수예요,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인데 그런데 등기는 어디 쪽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갑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고요. 체결하면서 갑이 병한테 부탁을 해서 등기는 나한테 넘기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지인인데 을 앞으로 내 친척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시오라고 부탁한 이런 관계. 이런 관계의 명의신탁을 뭐라 그러죠? 삼자간 명의신탁이라지. 삼자간 명의신탁.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지문이 어떤 지문이냐면 말이죠. 갑이 병으로부터 삼자간 명의신탁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다 치렀다. 치렀는데 아직까지 등기는 갑이 자, 등기는 지금 을 앞으로 되지 않은 상태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점유는 하고 있다. 점유는 갑이 하고 있다. 등기는 아직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 이때 갑의 병에 대한 등기청구권, 이게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예요. 안 걸립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예,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했는데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지문을 그냥 읽으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상당히 헷갈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나마 그래도 이해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 하다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게 바로 여러분 아까 등기청구의 소멸시효의 1, 2, 3, 4단계 중에 3단계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점유를 상실한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되지 아니한다. 왜?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널리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응? 내 소유라는 것을 널리 표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 그림 안 그려도 되죠. 아까 여기쯤에서 1, 2, 3, 4 번호 붙여갖고 그림 그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 5번.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아니, 자기가 팔았잖아요. 팔고 대금까지 받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뭡니까? 을은 정당한 사용수익이죠. 여기에서 부당이득이 왜 발생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문제가 약간 좀 어이가 없는 지문인데 5번이 옳고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3번 문제. 등기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요. 자, 3번, 4번 연속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4번을 먼저 보고 3번을 가겠습니다. 4번 등기청구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등기청구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인 경우가 있고 물권적 청구인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이쪽으로 한번 등기청구의 법적 성질하면 자, 채권적 청구권 채청인 경우가 있고 물권적 청구인 경우.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확연하게 구분을 하시려면 채권적 청구는 대개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에서 발생하는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자, 예를 들면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 이건 뭡니까?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와야 드디어 B가 소유자가 됩니다. 186조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매도인 A의 협조 내지 조력이 필요한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청구는. 별로 힘이 약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채권적 청구냐. 채권적 청구는 등기돼야지만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채권적 청구입니다. 근데 반면에 물권적 청구의 성질이 되는 경우는 이건 뭐냐면 주로 법률행위보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여기에 주로 해당되고요. 또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등기청구권.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등기청구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A에서 B로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네. 자, 이 매매 계약이 자, 보시죠.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판례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한 물권의 복귀는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B 앞으로 된 등기에 말소를 하지 않아도 A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한다. 맞죠? 판례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매매계약하고 이전 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겼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는 B 앞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실체적인 소유자는 누굽니까? A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등기는 B 앞으로 돼 있고 실체 관계는 즉 실체적인 소유자는 A고 이같이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등기 청구권. 무슨 등기 청구권? 그래도 여러분이 A 같으면 이거 찝찝해서 B 앞으로 등기 계속 두실 거예요? 여러분이 A 같으면 B 앞으로 등기 그냥 계속 두겠느냐고요. B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B를 상대해서 뭘 요구할까요? 말소 등기를 요구하겠죠. 그렇죠?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이 말소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이 뭐냐 이거예요. 등기와 실체 관계에 불일치할 때 발생하는 등기 청구는 성격이 뭐냐? 물권적 청구다. 내 거 나 앞으로 돌려달라 이 소리예요. 꼭 내 물건을 침탈한 자에 대해서 나한테 갖고 와 할 때 요구하는 물권적 청구라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시고 접근해야 되는데 자 일단 그 지문을 내려가서 지문을 보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사례를 띄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에 했으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분명히 지문 중에서 한 개는 나머지 것들과 이질적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번 매매에 기하여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등기 청구는 가장 원칙적인 뭡니까? 가장 원칙적인 이거 뭐예요? 채권적 청구.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점유 취득서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 명의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등기 청구권. 여러분 우리 이제 또 부지런히 나가면 취득시효도 해야 되고 뭐 소유권까지 나가면 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 취득시효 나오죠. 그런데 자 어때요?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방금 제가 뭐 물었어요? 타인의 토지를 갑의 토지를 우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하냐고요? 아니지. 그건 취득시효의 요건만 갖춘 것이지 결국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하여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하게 되면 소급해서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1항의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그건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청구권이 뭐다? 채권적 청구다. 왜? 등기가 나 앞으로 돼야지 드디어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점유만 하면 20년간 점유만 하면 내가 소유자가 되고 단지 내가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물권적 청구권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점유를 하고 마지막 뭐까지 해야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고 245조 1항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등기 청구는 원소유자의 협조 내지 조력이 필요한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다. 법률이 규정한 물권 변동으로서 유일하게 채권적 청구로 가는 것이 취득시효. 잊지 마십시오. 시효취득. 자,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2번 채권적 청구권. 3번. 환매특약부 매매 매도인의 환매특약 등기청구권. 우리 앞 시간에 환매권 설명드렸었죠. 환매기간이 도래되면 최초의 매매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했던 매매비용 합쳐서 그걸 환매대금이라는데 그것을 돌려주면서 일방적으로 환매권이라는 형성권 행사하죠. 그래서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또한 뭡니까? 환매특약이 무슨 뜻이에요? 환매특약이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약속을 줄여서 특약 아니요? 그러면 특별한 약속이라면 약속도 뭐란 얘기입니까? 나아가서 법률행위랄까? 법률행위. 예? 법률행위니까 당연히 뭐냐면 이것도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씀이죠. 4번 매매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으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여기 나왔네요.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자 칠판에 아까 A에서 B로 매매에 의해서 등기를 넘겼는데 그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은 몇 번 같이 했었어요. 무효, 취소 또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는 말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A가 B를 상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소유 실체 관계의 소유자는 A고 등기는 B 앞으로 되어 있고 이것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는 뭐다? 물권적 청구이다. 설명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 자, 3번 문제 보시죠. 3번이 좀 또 만만치 않죠. 까다로운데 여러분 시험 사무관 승진 시험 문제죠. 1번.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첫 매도인에 대한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는 앞으로 문제가 정식으로 여러 문제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 잠깐 넘겨볼까요? 256페이지 7번. 256페이지 7번도 중간 생략 등기고요. 그 다음 뭐 9번도 중간 생략 등기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뭐 계속이라기보다 뭐 당분간 그 몇 문제 좀 나오는데 뒤로 가다 보면 거기서 이제 구체적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여기를 보죠.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다시 돌아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갑을 최초 매도인 을을 중간자 병을 최종 매수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 특정의 A 토지 X 토지를 갑과 을이 매매계약하고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서 병과 또 매매계약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중요한 골자 그 포인트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자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3자 합의가 있었다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직접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3자 합의가 필요하다. 3자 합의를 요한다. 응? 그러면 3자 합의가 없었을 때는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3자 합의가 없었을 때는 이때는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최종 매수인이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3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서 최종 매수인이 중간자의 최초 매도에 대한 등기 청구를 얘가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 예? 그리고 계속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 중간자가 최초 매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청구를 채권 양도 형식으로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 등기 청권 이것도 채권적 청권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이 채권적 청권을 채권 양도 형식으로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이 갑에게 통지를 했다. 원래 여러분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또는 승낙이 대항 요건이거든요. 채권법에 그죠? 그래서 일단 중간자가 최초 매도인에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청구를 최종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최초 매도인에게 통지했다. 너 알고 있으라. 내가 너한테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청구를 내가 병한테 넘겼으니까 너 알고 있어. 그리고 통지를 했다. 그렇다면 이건 3자 합의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시험 자주 나오죠. 3자 합의 아닙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병이 직접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지문에 나옵니다. 그럼 틀립니다. 이거 3자 합의 아니에요. 왜? 3자 합의는 갑도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건 일방적으로 을로부터 통보만 받았거든. 등기 청구를 채권 양도형식으로 양도했다는 것을 일방적인 통보만 받은 것이지 이게 합의냐 이거예요. 합의 아니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3자 합의로 볼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일단 3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권 그 자체가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비록 3자 합의,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3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이후에 갑과 을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의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게 뭐 신도지 뭐 건설 예정 부지 해가지고 갑자기 땅값이 뛰기 시작했어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을이 갑하고 을이 만나가지고 매매 대금의 인상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좀 올리기로. 그러면 이 갑은요 아무리 3자 합의가 그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을로부터 중간자로부터 인상된 인상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의 등기 청구에서 갑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병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3자 합의했잖아. 했으니까 나 앞으로 빨리 등기 넘겨줘.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래? 그래. 네 말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사실 너의 매도인인 이 중간자 을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
대금 인상에 합의가 있었거든. 그런데 인상된 분을 저 의리 주지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너한테 못 넘겨주겠어. 그 받을 때까지 나 너한테 못 넘겨주겠어. 자, 어때요? 갑의 주장 인정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자 합의가 있든 없든 자,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병 앞으로 등기가 돼버렸다.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삼자 합의 유무하고 관계없이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건 삼자 합의 유무하고 관계없이 그 실체적인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 인정. 자, 이게 두 마디 이제 남았습니다. 두 마디만 더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자, 중간 생략 등기의 사법적 효력은 유효하다. 효력은 인정된다. 자, 단지 이 중간자에게 조세 부과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쉽게 말해서 세금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시점 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양도 차익을 취할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탈세, 탈법, 투기 뭐 이런 것에 목적성이 있었다면 이 중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형사처벌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죠. 그러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탈세, 탈법, 기타 투기를 조장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이 중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중간 생략 등기의 결과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표현한 거예요. 이 벌칙을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처벌하니까 무효다.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처벌을 하지만 행위의 효과는 인정된다. 자, 무슨 규정입니까? 단속 규정이죠.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에 해당됩니다. 단속 규정. 자, 이제 말이 참 설명이 많죠, 여러분. 그러고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수업 진행할 때는 중간 생략 등기 설명은 설명된 부분에 여러분 다시 반복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반복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것이 이 중간 생략 등기가 하필이면 어디서 이루어졌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루어졌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가 설명드린 적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허가 신청의 당사자인 것처럼 해서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증을 교부받고 그 허가증을 근거로 해서 등기를 마쳤다. 병 앞으로. 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반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를 인정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이 허가 신청의 당사자인 것처럼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을 첨부해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네, 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효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3번은 여러분, 자, 마무리하고, 이번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거 됐는데 1번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첫 매도인에 대한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거 아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갑에 대한 의뢰 등기 청구는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번,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 없이 을병 정합으로 순차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갑은 그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재 등기 명의인 정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이거죠. 칠판. 또 칠판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갑에서 을로. 자, 갑의 부동산. 진실한 소유자인 갑의 부동산이 을 앞으로 허위 등기가 돼. 허위 등기돼서 이것이 병한테 팔렸고 또 병에서 정으로 넘어갔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갑이 해외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외국에 장기 체류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는 팔은 사실이 없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있고 이게 그 사이에 팔려갖고 현재 소유자가 정으로 돼 있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 없다. 공신력 없다. 그렇죠? 따라서 갑은 원칙으로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정을 상대로 해서 일단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말소 등기 청구해서 말소가 되면 등기부에 누구 앞으로 돌아옵니까? 병 앞으로. 그럼 또 병 앞으로 또 말소 등기 청구해서 말소되면 또 어디로죠? 을 앞으로.
그럼 또 을 앞으로 놓으면 또 갑은 을을 상대로 또 말소 등기 청구해서 갑압을 줘. 이게 얼마나 이게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복잡하냐. 응? 복잡도 복잡이지만 예? 시간과 그 어떤 절차, 비용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자 말소돼서 돌려받아야 될 것을 바로 이 현재의 이 등기 명인정을 상대로 해서 직접 자신 앞으로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명의 뭐라고요?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입니다. 일명 줄여서 진명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진명 등기.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 실무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정으로부터 갑 앞으로 바로 이렇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응? 말소 등기 대신에 말소 대신에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이전 등기.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2번 지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근저당권 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는 그 피담보 채권이 되는 대여금 채권과 별개의 청구로서 시효기간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다. 예,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 원칙적으로. 그죠? 4번 매매로 인하여 갑소유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 양도된 경우 이 칠판 이 그림 자 이 그림 칠판 보시고 매매로 해서 을에서 병으로 각각 전전 양도된 경우에 을이 갑에게 대해서 자 을이 뭐예요? 중간자가 갑 최초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통지를 갖추었다면 이 소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채권 양도 형식으로 병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최초 매도인에게 통지라는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 바로 이제 틀린 거 보이죠?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병은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 갑에게 채권 양도를 원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앞으로 바로 넘겨주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다. OX, X. 어디가 결정적으로 X?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죠. 채권 양도 형식으로 양도한 것은 삼자합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갑의 동의가 없더라도 하는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은 첫 문제를 256페이지 7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이것도 이제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냥 그 문제 그냥 확인 한번 해버리죠. 뭐. 256페이지 여러분 7번 문제 확인하죠. 체크해 두시고요. 1번. 최종 양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 생략 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하지만 삼자 합의. 당사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이미 넘어와 버렸다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즉 삼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죠? 네. 일단 등기 넘어오면 유효고 삼자합의 있었다 없었다 관계없이 그죠. 그럼 삼자합의는 뭐 때 필요하다. 직접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2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중간 매수인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고 X. 합의가 있어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되지 않는다. 자 2번 정답. 틀리고 정답.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즉 병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 갑을 당사자로 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격려한 등기는 무효이다. 설명드렸죠?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무효이다. 기억하시고. 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에 의한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갑과 을의 합의뿐 아니라 을과 병의 합의도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 뭐냐? 삼자 합의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문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갑과 을의 합의뿐 아니라 을과 병의 합의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삼자 합의 있었음을 요한다. 그 다음에 5번은 다시 또 중복됐어요. 5번은 5번은 또 중복됐습니다. 뭐냐면 채권 양도,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 등기 청구를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채권 양도 형식으로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해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여러분
매도인, 중간자, 최종 매수인 하다가 최초 양도인, 중간자, 최종 양수인.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양도, 양수의 개념은 매도, 매수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해설에 자 밑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57페이지 자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내려오면 3번에 대한 해설입니다. 토지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경유한 등기의 효력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효. 거기까지 형광펜으로 밑줄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부지런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